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확실히 다육이 계절이 돌아와서 그런지 올여름에는 많이 뜨거웠잖아요. 뜨거웠는데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가을에는 정말 다육이들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또 식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화분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매양이에요. 매양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낙엽을 연출해 주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여기 하나 빨간 알료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포인트로. 느낌이 색감이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연해 보이는데 이렇게 멀리 하니까 색감이 더 나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영상보다 조금 더 짙은 색감이에요. 짙은 색감이고요. 화분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 연이 너무 잘 먹혀 있어요. 연하게 먹힌다고 그래도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이게 연을 먹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낮은 온도에서 연을 먹이면 나중에 이 연이 빠져요. 이렇게 가마를 온도를 이렇게 가마에 기물이 들어가는 걸 적게 넣으면 이게 작업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가마문을 열었을 때 이게 식어요. 빨리 식어요. 그래서 기물을 많이 넣으면 이걸 굽기 완성되기 전에 그걸 보고 기물이라고 하는데, 기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게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잘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을 먹이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역할이 된답니다. 연두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락구분이 필요하시면은요, 까꿍아 다육동화 밴드로 들어가시면 이런 락구분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른 곳에서는 지금 현재 나가 있지 않는 상태고, 이제 까꿍아님만 밴드에서만 요 락구분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화분이 너무 멋지게 나왔는데 이렇게 금이 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입구가 적으면은 이게 여기에 열의 전도가 머금고 있어요. 근데 화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잘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입구를 넓게 하면은 이런 터지는 이런 것들이 좀 덜해요.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깊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요, 이 아이를 톱밥에 집어넣고 톱밥에서 오랫동안 식히면 이게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냉각을 시킬 때 톱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터지는 확률이 덜해요.
근데 이제 이게 뜨거울 때 이렇게 찬물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연이 오랫동안 뭐 10년이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이 연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찬물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그 톱밥에 이 뜨거운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뜨거운 것이 찬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여요. 끌어당기는 거죠. 왜냐면 식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연이 점점 옅어져요. 옅어지고 설사 연이 약하게 먹었다 그래도 이 뜨거운 온도에서 빨리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요, 이 연이 오랫동안 이게 살아 있어요. 라꾸는 이 연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과정이 어렵죠. 근데 이 뜨거운 기물을 이 연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뜨거운 것을 냉각을 시키는 과정, 뜨거운 것이 빨리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찬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못 견디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라꾸는 굉장히 그 일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약간 실금이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이렇게 내뿜다 보면은 이렇게 실금이 가요. 이렇게 멋지. 색감이 예쁘게 나온 아이일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실금이 가게 돼요. 사실은 이게 그 가마에서 1100도가 되는 애들을 끝낸다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요 정도 완성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기적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거는 그냥 이게 자국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실금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겉면으로 봐서는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왜 까콩어님에게 안 보내드렸냐면은 이런 이렇게 실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보내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끼어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보내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활자기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나온다는 게 하는 작업들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어쩔 수 없는 과정은 과정이죠. 이것도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 다리 하나가 이렇게 물에서 분리가 됐어요. 느낌은 제가 어떤 아이를 한번 심어보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노란 분의 아이인데 색감이 너무 멋스럽게 나왔어요. 사이즈는 바닥에서 잡으면 사이즈예요. 이렇게 사이즈는 요 정도 돼요. 손바닥으로 잡았을 때 새끼손가락 나갈 정도로. 요런 느낌의 작은 화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느낌이 또 달라요. 이게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잘 나왔으니까 이런 걸 또 똑같이 만들어야지 해도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게 그날 날씨 여건에 따라서 바람 부는 여건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일단은 제가 제이드 스타를 심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화분
이렇게 예쁜 화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이런 거는 까콩화 다육동화 밴드로 밴드로 가입을 하시면 구경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같이 공동 구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를 앞부분을 여기다 제가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멋스럽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검정 바탕에 노란 알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고급지게 아주 나왔어요. 그래서 제이드 스타를 심어줄 건데 스타는 망에 깔려 있네요. 어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굽히는 점이 있었을 건데 오늘은 그냥 딱 몇 가지만 심어가지고 이 아이가 제이드 스타예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피멍도 드네요. 입장은 환엽이고요. 색감이 펄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좀 대품이 되면 멋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육이는 위에 가시가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가시가 망가졌죠. 여기도 망가졌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망가졌잖아요. 이거 한번 망가지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나머지는 가시가 이렇게 가시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창의 매력 포인트예요.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여기가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창들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란 화분에 제이드 스타를 이렇게 심어 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가운데 여기 피멍드는 이 아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멋이 있게 물이 들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노란 분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드 스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하우스에는 겨울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하엽 정리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해도 손이 많이 가요. 거의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겨울 준비를 조금 빨리 했어요. 작년 겨울에는 늦게 해가지고 아주 추울 때 하우스 단들이 하느라고 손발이 깡깡 얼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좀 일찍 서둘렀어요. 이제 11월 달부터 또 멋진 작품을 구상 중에 있고 색감도 구상 중에 있고요. 디자인도 구상 중에 있어요. 지금 화분 안 만들은 지는 한 달 정도 돼가지고 그동안 한 달 동안 화분 안 만들고 좀 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물론 라꾸는 구웠지만 만드는 거는 거의 한 달 동안 쉼을 있었고 이제 흙도 이제 들어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그래가지고
흙이 옆으로 떨어질까 봐 살짝 눌러줬어요. 내년 가면은 제이드 스타가 가격이 더 내려갈런지 어쩔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열심히 좀 사이즈를 좀 키워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담아서 넣어줬고요. 이렇게 가운데 분역을 내줬고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가시가 안 망가지게 살짝 잡고 끝머리를 이렇게 뿌리를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살짝 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매장을 오픈을 안 했잖아요. 저희 매장이 뭐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은 다육이 매장들이 많아요. 꼭 저희 집에 안 오셔도 이런 제이드 스타는 가까운 곳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구매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화분 차이 때문에 이제 느낌이 다를 뿐이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심는 거 여러가지 제이드 스타 이런 걸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기도 하고 전체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 집에 이렇게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이 설사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구경을 해도 도대체가 이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국민이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이드 스타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 전체를 이렇게 가격을 물어보시면 대답을 안 해도 뭐라고 하시고 대답을 해도 뭐라고 하시고 그래서 애매한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 라쿠분이 워낙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대를 들었다 올렸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핸드폰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 두 파트로 이렇게 영상이 나갔어요. 꺼진 줄 몰랐는데 올리려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만지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이드 스타 색감이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짙은 색감이거든요.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노란 요 금속 바탕이랑 노란 알갱이랑 요런 요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일도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심을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몇 가지만
이게 참 화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으로 만든 화분인데 너무 멋지게 나왔는데 이게 물에서 가마에서 꺼낼 때는 사실 이런 상처가 없어요. 이렇게 금이 간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물 속에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런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잘 안 나와가지고. 자, 요 화분에는, 멜지라고 하는 아이를 심을 거예요. 멜지. 오늘은 일요일이라 좀 바빴어요. 분주한 하루였답니다. 어떻게 그냥 하루가 그냥 후딱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육 이렇게 요 아이는 이렇게 멜지예요. 다육이를 나중에 물들음이 어떻게 물들을까 궁금하시면 이렇게 뒷부분을 보면 알아요. 뒷부분 보이시죠? 핑크핑크 피멍이 드는 아이. 멜즈가 나중에 위에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뒷모습이 이렇게 물드는 것처럼 앞모습도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멜즈.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손톱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매력있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창들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자, 흙만 담아 놓고 이렇게 심는 거는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보면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죠. 이렇게 약간 살색도 있고 이렇게 뿌리가 검정색이었고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런 뿌리를 안 자르려고 그냥 다 살려요. 어디에서 새 뿌리가 나올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안 잘라지고 심게 되면 뿌리가 빨리가 나와요. 빨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잔뿌리가 많을수록 어차피 뿌리는 새뿌리를 내리는 데는 오히려 이렇게 뿌리가 많을수록 좋아요. 물론 상태가 안 좋으면 끊어낼 수도 있겠지만 건강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멜지 이렇게 이것만 없었다면 진짜 명품의 화분이 되었을 것인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또 하나 예? 그리고 화분 높이에 따라서 색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반사가 돼서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모노케로티스 금 복륜금을 심을 거예요.
예전에는 모노케로티스 복륜금이 엄청 단가가 비쌌던 아이인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핫해졌어요. 그리고 그 색감이 그 참 아름다워요. 얘가 살짝 소복하더라. 이렇게 마사를 올려놓고요. 살짝 눌러주세요. 락구를 배운 거는 참 정말 이런 내 인생에서 이런 학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워낙 락구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모노케로티스 금이에요. 보이시죠? 복륜금이라고 그래요. 복륜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간 걸 복륜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뿌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얀 줄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얀 줄기가 이렇게 보이면 굳이 뿌리를 안 잘라도 된답니다. 자르면은 아이들이 몸살을 더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갔잖아요.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라고. 그리고 그래도 물을 주면 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심을 때는 약간 올라온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자, 다 됐어요. 모노케로티스 복륜금. 또 하나는 요 화분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왔는데 근데 연한데도 이것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밑에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여기가 살짝 실금이 갔어요. 네. 근데 뭐 충격을 어떤 땅에 떨어뜨린다든가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 문제는 안 생겨요. 흙이라는 소재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이게 천도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걸 견뎌서 완성품이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낙엽 무늬를 이렇게 넣는데 이 아이는 무엇을 심으려고 하냐면요 세데베리아를 심으려고 해요. 오늘은 세데베리아. 세데베리아 이렇게 보시면 꽃이 보이시죠? 이렇게 몽우리도 보이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필 아이들도 보이고 입장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워낙 다육이 중에서도 워낙 그 전에 워낙 야생화를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육이 중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는 이런 아이들을 좋아해요. 꽃도 오래 가요. 여름에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꽃몽어리가 또 하나 피어있죠. 이렇게 밤인데도 이렇게 꽃이 지질 않네요. 세드베리아의 특징이 24시간 꽃이 피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밤에도 오그라들지 않는다는 걸 이 아이의 세드베리아의 특징이에요. 여름에 굉장히 물을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이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세데베리아는요, 이렇게 나무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뭇가처럼 줄기가 형성이 되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세데베리아의 단점이 뭐냐면요, 택배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아이가 다 부서져 온다는 거. 마디마디가 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택배 받기가 되게 어려운 아이예요. 저도 그 전에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10개씩 20개씩 왔을 때 세데베리아는 다 부러져 가지고 이 줄기만 남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택배 보내기가 어려운 아이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꽃이 되게 매력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꽃이 늘 핀다는 게 좋은 느낌이죠. 세데베리아는 꽃이 피어도 그 애미가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그러진 않아요. 이 아이 세데베리아를 좀 대품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크게 한번 키워 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완성됐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딱 4개 심으니까 적당한